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10월 24일 아침 7시 15분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요.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항상 투자는 우리가 건강한 다음, 가족 다음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이야기 나눌게요. 환율입니다. 환율은 1437원입니다. 환율이 초반에 연초에 진정이 됐었죠. 그죠? 그리고 어쨌든 뭐 어떠한 여러 가지 이유로 관세련 협상도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번에 뭐 우리가 돈을 좀 풀었던 우리 이제 대통령 정책, 지원 정책 그런 것도 영향도 좀 있을 것이고, 엔화의 영향도 좀 있을 것이고, 그렇게 지금 환율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환율이 떨어질 거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 왔었거든요, 과거에. 그런데 이제 관세 협상, 관세 오구간이었었죠. 관세 협상 부분이 되게 좀 문제가 좀 있다. 그리고 좀 좀 기분 나쁜 이야기지만 너무 양아치 같다. 그리고 중국을 견제한다는 명목하에 한국을 두드려 패고 있다. 그래서 한국이 대상이 되었다. 과거에 이제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찾았게 되었고, 소련이 이제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가 된 것도 미국의 이제 금융 정책 때문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은 가격적 메리트를 좀 가지고 있어요. 사실 한국에 생산해서 파는 건 메리트를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그 부분조차도 관세라는 부분, 미국의 특히나 관세라는 부분들 때문에 또 힘을 또 못 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 반도체라든지 우리가 세계에서 강력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힘을 내고 있지만, 아주 내수 시장들은 아직도 많이 안 좋은 그런 상태입니다. 물가는 비싸고 나의 여유는 없고 그런 상태죠. 그래도 환율은 어떻게든 이제 진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1480원 넘어가려나. 좀 충격적인 것은 달러 인덱스가 좀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화가 힘을 못 쓰고 있다는 부분이 좀 아쉽죠, 그죠? 네. 그래서 과거에 제가 여러분들께 미국 채권 사세요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몇 년, 작년인가 그 작년부터 해서. 그죠? 금리는 떨어질 겁니다. 이제 내년부터 25년부터 떨어질 거니까 채권 사시면 채권이 많이 수익이 좀 달달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살톡하죠, 그죠? 그죠? 그런 것들 채권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 이런 데는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여러분들께 사세요라고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죠? 엔화는 이제 9.4에서 뭐 거의 뭐 쥐죽은 듯이 잔잔하게 그렇게 있네요, 그죠? 네, 그렇게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원 엔화 비슷하고, 그러니까 원이랑 엔이랑 비슷하고 달러가 이제 약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원화가 이제 좀 약세를 보이니까 일본까지 한국이 같이 지금 세트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자, S&P는 이제 우리가 조정 지분을 거의 다 반납을 했습니다. 되돌렸죠, 그죠? 되돌려줬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뭐 속 편하게 진입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기는 해요. 미증시는 장기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계속 우상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일시적으로 고평가 정력을 조정을 했고, 이런 흔들림, 다음 연초에 대한 다시 흔들림이 등장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하자. 계속 일맥상통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전 세계에서 미국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은 그런 투자했던 것들은 시간이 지나서 실적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금융 쪽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이제 도태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 부분이었고. 넘어가서 다음 일단 실버입니다. 실버도 좀 조정이 좀 보여줬네요. 그죠? 골드도 우리가 조금 조정을 좀 보여줬던 부분. 그러니까 지금 안전자산 쪽으로 돈이 많이 몰렸다가 이제는 또 위험자산 쪽에 다시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신호일 것인가, 아니면은 이게 이제 자산의 이제 현금화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좀 안 좋은 징조인가라는 부분은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금과 은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제 익절 뭐라고 할까, 수익 실현, 차익 매물이 들어왔다 정도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본주들이 흐름들이 나중에 어떻게 흘러갈 건지는 계속 유심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꽤나 강력한 고점 신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고점 신호가 등장하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원만하게 상승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금은 이제 지금은 별로 매력은 없어요. 그죠? 우리가 금 같은 경우는 22년, 23년 때 굉장히 많이 추천드렸죠, 그죠? 잘 모르겠으면
귀금속이나 사세요. 그리고 이때는 채권이나 사세요. 그죠? 한 세미나 시황에 드릴 때는 보통 이제 좀 미리 서둘러 드리는 경향이 조금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좀 죽이고 좀 모아가시는, 어쩌면 좋은 거죠. 우리가 돈이 많이 없을 테니까 모아갈 수 있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부분이란 말이죠. 그렇게 세원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뭐 결과가 이런 식으로 막 흘러가게 되면 기분은 좋죠. 그죠? 하지만 이제 금이라는 것은 또 특성상 또 많이 사야 또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또 우리가 또 코인이라든지 주식을 또 손에 뗄 수도 없는 그런 좀 딜레마에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진행할게요. 자, 뭐 이 정도 보고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께 좀 많이 추천드릴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저는 이제 이게 강원랜드예요.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17,000원까지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죠? 여기서 조정이 좀 보여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17,000원 정도까지 빠졌는데 요 지금 추세 이제 하단에 지금 겹쳐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구간들에서는 또 접근해 볼 수 있는 또 좋은 타이밍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배당률이 6%까지 다 주는 엄청난 고배당주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장기적인 투자, 그러니까 노후 대비 안정적인 세팅. 자, 이런 얘기는 과거에 누구였냐? 그 KTNG, U 플러스 이런 얘기 종목에서 많은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6.85%라는 말도 안 되는 배당률을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녀석입니다. 그죠? 물론 뭐 엄청나게 상승할 것인가 업황이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을 것이고, 또 무난하다는 것은 또 나쁘지 않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시설도 설비를 많이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또 수익도 좀 가져오실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안정적인 세팅 17,000원 밑으로는 우리가 좀 매력적으로 접근하셔도 괜찮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봅시다. 그리고 넘어가서요. 뭐 일단은 코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참 이렇게 뒤집고 박고 흔들고 뭐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얘가 이제 11만 3천 4천, 그래서 하나로는 1억 6,900만 원 정도로 할인할 것인가,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약간에 대한 작은 반등 정도가 등장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뭐 별거 아닌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드렸어요. 뭐 이거 맞았다 틀렸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늘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구나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잔잔하게. 그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60%를 다시 넘어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도미넌스는 조금 더 올라가는 쪽이 우리가 다음 턴을 기다리는데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비트코인이 회복하면서 도미넌스가 올라간다는 거 꽤나 긍정적인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사실은, 우리가 월봉이라든지 주봉급의 클래스에서 비트코인은 비싼 가격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과거를 또 계속 되짚어 보게 되면 이런 구간들에서 제가 비트코인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런 거에서 고평가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고평가되어 있음에도 지금은 더 비싸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고평가돼서 저지경이 나왔고, 그리고 다시 상승을 하는 거예요. 이 구간들은 일단은 주봉 볼린저 밴드의 하단에 대한 일시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월볼밴 상단에서 지금 힘이 조금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장기적인 추세가 약해질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추세가 약해진다 그러면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냐, 그거는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그렇게는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아직까지는 괜찮다지만 여기서부터 일어났던 강력한 파도는 여기서는 좀 잔잔해져 가고, 그 잔잔해진 파도는 굴렁거리면서 옆으로 갈 가능성이 커지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옆으로 가다가 다시 파도가 일으켜져서 또 상승 20만 불. 제가 보고 있는 비트코인은 최대 목적지가 약 20만 불 정도가 돼요. 하나로 약 3억 정도죠.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폭락을 할 것인가, 뭐 일단은 조정 비율에 대해서 이 정도 조정, 그리고 이 정도 조정도 한번 해도 조정은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어쨌든 지금 요 추세 안에서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번에도 계속 뭐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 여기 나왔을 때 또 과감하게 또 도전해 보십시오. 여기처럼. 그렇죠. 네, 그때 가서 그때 또 승부 봐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은 조금은 보수적인 입장에서 천천히 접근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지금 작은 이런 움직임들은 예측해내기는 조금 힘들고요. 그래서 아마 좀
11만 4천, 5천, 6천, 5천을 살짝 넘어가는 정도 수준까지는 단기적으로 반등할 가능성도 있겠다.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뭐 이 정도 보고 가지고는 우리가 시황을 잡아내기는 많이 좀 까다로운 그런 상태입니다. 비트 쪽으로 좀 넘어와 보도록 하죠. 그죠? 이더리움도 570만원, 80만원 조금 빠지긴 했었습니다만, 일봉상 이 정도면 그래도 꽤나 10% 이상, 그죠? 15%, 20%까지는 조금 안 되는 것 같고, 좀 조정이 좋아졌고, 비트코인도 지금 1억 7천에서 지금 1억 6,300으로 꽤나 빠져 있는 그런 상태죠. 그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김프가 한 5% 정도 붙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김프가 붙어 있을 때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그죠? 그렇게 좀 보시고, 일단 짧게 볼만한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글쎄요, 뭐 소폰 이런 애들 또 단타적인 측면에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폰 슈팅이 나왔었죠. 소폰이 말씀드렸나? 놀림목 노리면 된다. 이거 공부방 강좌에서 말씀드렸나? 제가 기억이 좀 잘 안 나거든요. 22일이면 그때가 맞는 것 같아요. 슈팅이 나고 눌림목 이런 것들. 잠시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소폰 같은 경우는 한 43원 정도 이런 자리에서 살짝 한번 넣어서 연습 삼아 한번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손절가는 꼭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많이 넣지 마시고, 왜냐면 소패란 시장은 아니거든. 소패란 시장이 아니라서 이런 것들은 좀 반등이 나오더라도 무서우니까 지나가고요. 헬콤 파이낸스 저희들 지금 최근에 조금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바라봤었는데 좀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좀 반등을 좀 주고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헬콤 파이낸스는 이제 그죠, 보이죠, 그죠? 22일날 팔콤 파이낸스 크게 상승하였다. 전량을 실시를 해라. 22일날 딱 고점을 딱 치죠, 그죠? 그죠? 뒤를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기서 잡았고 여기서 시향을 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올라서 20% 가까이 올랐으니까 뭐 여기서 다시 잡는 건 그 다음에 그거는 다음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맞춰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처음 단추를 잘 끼워서 물량을 잘 정리하게 되면 그 다음 단추들이 우리가 좀 하기가 편해진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ABC 이런 차트에 대한 패턴들은 우리가 공부하기, 그죠? 거래가 줄어들었다가 저도 조금 늘어나는 모습들 체크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추세가 이렇게 넘어갈 때 이럴 때 노린다, 이런 것도 체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럴 때 노린다. 뭐 이거 보고 답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 노리는 겁니다. 놓쳤으면 그 다음 턴을 또 노리면 돼요. 오케이? 네, 그래서 체크해볼 만한 그런 흐름이었었다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고, 오케이, 뭐 그런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리고 또 뭐였었나? 네, 뭐 그렇고 막 특별하게 볼만한 그것들은 없습니다. 그죠? 다행스러운 것들은 조금 회복되고 있다. 회복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장이 강세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럽고, 우리가 이제 시장의 지수적인 측면도 약간 공포 쪽에, 중립에서 약간 공포 쪽에 좀 더 가까운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인 시장은 썩 매력적인 흐름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히려 이런 시장이 또 우리가 또 다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그게 되는 겁니다. 고점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이럴 때 좀 힘들 때 잘 버티시고 관리하시고 기회를 노리셔야 또 다음 기회를 또 먹을 수 있는 거죠. 그죠? 한동안 또 재미없는 시장이 연출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씁쓸한데, 그래도 뭐 괜찮아요.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에 행복이 깃들길 기원합니다.